순인의 미용실 폐점 안내. 노란 종이에 적힌 글씨가 가을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순덕은 4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장님, 정말 아쉬워요. 어디서 머리 할지 모르겠네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순덕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길 건너편에 새로 생긴 미용실 좋더라고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40년을 함께한 이 작은 공간을 떠나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미용실 안에서는 중고업체 직원들이 분주하게 장비를 옮기고 있었어요. 낡은 파마기계, 세면대, 거울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순덕의 인생도 함께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파마기계 2대 합쳐서 3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소품들까지 해서 총 2천만 원입니다. 업체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2천만 원. 40년의 땀과 눈물이 숫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메어왔어요. 하지만 이제 아들 민호와 함께 살 때가 됐어요. 70올 젖살이 되도록 혼자 버티기는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9살 지훈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순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왔네? 할머니 보러 왔어? 네, 엄마가 할머니 이사 도와드리래요. 지훈의 뒤로 며느리 소연이 들어왔어요. 깔끔한 브랜드 옷을 입은 소연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불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고 많으셨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순덕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애써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맙다 소연아, 지훈이도 데려와주고. 그런데 어머님, 이 냄새는 언제쯤 없어질까요? 소연이 코를 찌푸리며 말했어요. 파마약과 염색약이 된 미용실 특유의 냄새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곧 없어질 거야? 환기 좀 시키면 그래야 할 텐데요. 지훈이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소연의 말이 비수처럼 순덕의 마음을 찔렀어요. 40년 동안 성실히 일한 미용실이 교육에 안 좋다니 지훈이가 할머니 치마폭을 잡아당겼어요. 할머니, 이 가위 멋있어요? 저도 써봐도 돼요? 안 돼, 지훈아. 위험해. 하지만 지훈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나중에 안전한 걸로 하나 사줄게. 정말요? 와, 할머니 최고. 지훈이가 깡충깡충 뛰며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있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 민호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회사 정장을 입은 채로 왔는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도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요즘 회사 일이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네가 더 힘들겠지? 순덕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자식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민호가 텅 비어가는 미용실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선뜻 입을 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무슨 걱정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민호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순덕은 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마지막 짐 정리가 끝났어요. 순덕은 손에 든 은행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장비 매각대금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40년 인생의 마지막 결실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집으로 가시죠. 소연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환영하는 기색이 별로 없었어요. 순덕은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순덕은 아들의 32평 아파트를 올려다봤어요. 이제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집이 될 거예요. 할머니, 빨리 올라와요. 지훈이가 먼저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그 밝은 목소리가 순덕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말이 순덕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호가 작은 방을 가리켰어요. 어머니, 여기서 지내세요. 좁지만 양지 바른 곳이에요. 고맙다, 아들아. 순덕은 작은 방에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40년 미용실 생활의 흔적들이 하나둘 방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이제 어머님이랑 계속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 소연의 목소리에 분명한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순덕의 손이 멈췄어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줄 몰랐어요. 소연아, 그런 말 하지 마.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다지 강하지 않았어요. 순덕은 조용히 방문을 닫았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마음은 처음이었어요. 아들 집에 와서 행복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순덕은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노후를 꿈꾸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아들 집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순덕은 새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집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순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소연아, 할머니가 말이 있는데. 두 사람의 시선이 순덕에게 집중됐어요. 특히 소연의 눈빛이 예리하게 번뜩였습니다. 순덕은 가방에서 은행 봉투를 꺼냈어요. 미용실 매각 대금 2천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이거 말이야, 미용실 정리하고 받은 돈인데 가족 생활비에 보태서 써.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소연의 얼굴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놀람, 기쁨, 그리고 뭔가 계산하는 표정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40년 동안 미용실 하면서 모은 돈인데 가족한테 안 쓰면 누구한테 쓰겠니? 순덕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가 이런 큰 돈? 40년 동안 모은 게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뭐가 큰 돈이야? 순덕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스며들었어요. 소연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용실에서 번 돈이니까. 그 말이 순덕의 귓가에 박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날 저녁 순덕은 일찍 방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문틈으로 거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그 돈 말이야. 소연의 목소리였어요. 응, 왜? 우리가 정말 받아도 되나? 미용실에서 번 돈인데 순덕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용실에서 번 돈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그래도 어머니가 주시겠다는데. 민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좀 그렇잖아. 미용실이니까 온갖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소연의 말에 순덕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온갖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미용실이 그런 곳이라는 말인가요? 그래도 돈은 돈이잖아. 그렇긴 하지만 친구들한테 말하기가 좀 창피해. 시어머니가 미용사였다고 하면 그 순간 순덕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창피하다고? 40년 동안 손님들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손질하며 번 돈이 창피한 돈이라는 말인가요? 순덕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들 시어머니들은 다 선생님이거나 간호사거나 그런 분들인데.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우리 어머니는 미용사야? 그것도 동네 미용실. 순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순덕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머리나 만지는 것,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다리가 퉁퉁 부어도 참고 일했던 40년이 그런 거였나요? 손님들의 험담도 참고 파마약 냄새에 코가 아파도 참고
여름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을 맞으며 일했던 그 세월이 말이에요. 순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밤새 울었던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소연이 지훈에게 아침을 먹이고 있었어요. 지훈아, 빨리 먹어. 학교 늦는다. 엄마, 할머니는 왜 안 나와요? 지훈이 순덕의 방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늙으셔서 늦게 일어나셔. 소연의 대답이 차갑게 들렸어요. 순덕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건성으로 말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나마 정중했던 말투가 확 바뀌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순덕은 밥을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민호가 회사 준비를 하며 나타났어요.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응, 먹고 있다. 순덕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민호의 얼굴에도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럼 저 회사 가볼게요. 민호가 서둘러 현관을 나갔어요. 집안의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과 소연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어머니,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 돈 말인데요. 순덕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받기가 좀 그래요. 어머님도 앞으로 용돈 필요하실 텐데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순덕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미용실에서 번 더러운 돈이기 때문이죠. 그래, 그럼 할머니가 알아서 쓸게. 순덕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스쳤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돈이니까 어머님이 쓰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소연은 설거지를 핑계로 부엌으로 피했어요. 순덕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40년 미용사 인생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 몰랐어요.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순덕과 소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순덕은 점점 더 작아져 갔어요. 자신의 존재가 이 집에 부담이 된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날 밤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순덕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순덕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어요.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안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들려왔거든요.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야. 소연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야?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도 답답하지 않아? 매일 집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저 양반이. 소연의 말에 순덕은 숨을 멈췄어요. 저 양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다니.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민호의 대답은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미용실 할 때는 그래도 돈이라도 벌었는데 이제는 그냥 짐이잖아. 그 순간 순덕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짐이라고? 40년 동안 자식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짐이라는 말인가요? 소연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해? 밥 해주는 것도 아니고 청소해주는 것도 아니고.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그리고 그 2천만 원도 얼마나 웃겨. 40년 동안 일해서 겨우 그것밖에 못 모았다고? 순덕의 가슴이 칼로 찔리는 것 같았어요. 자기야, 조금만 참자. 참긴 뭘 참아. 이 집값이 얼마인데 지금 팔면 20억은 넘게 받을 텐데. 그 말에 순덕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집을 팔겠다고? 집을 왜 팔아? 당신도 바보야? 이 돈으로 강남에 더 좋은 아파트 사고 남은 돈으로 당신 회사 빚도 갚고. 민호의 회사 빚, 순덕은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해? 민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스며 있었어요. 그야 어디든 갈 곳이 있겠지.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들이면 되잖아. 소연의 말이 차갑게 내뱉어졌어요. 또는 요양원이든지. 요양원. 순덕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말인가요? 그건 좀 뭐가 좀이야? 지금 나이가 75살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모실 거야? 소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지훈이 교육에도 안 좋아. 할머니가 맨날 집에 있으니까. 순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친구들이 놀러 와도 시어머니 때문에 불편하고. 소연아, 뭐야, 내가 틀렸어? 미용실 하던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게 자랑스러워? 그 말이 순덕의 심장을 꿰뚫었어요. 40년 미용사 인생이 창피한 것이었나요?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아들 학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세월이 부끄러운 것이었나요? 그래도 어머니가 고생해서 이 집 마련하신 건데. 민호가 약하게 항변했어요. 고생? 40년 동안 미용실에서 겨우 32평 아파트 하나야? 우리 친구들 시어머니들은 다들 강남에 큰 집 있어. 소연의 비교가 순덕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그분들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왜 안 돼? 나도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차별받아야 해? 순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벽에 기대어 있던 몸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내 계획은 정해졌어. 빨리 어머니 설득해서 집 팔자. 어떻게 설득해? 당신이 알아서 해. 아니면 내가 직접 할게. 소연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 2천만 원 달라고 해. 그 돈으로라도 강남 아파트 계약금 일부는 되잖아. 순덕의 온몸이 떨렸어요. 2천만 원까지 빼앗으려는 거였나요? 그건 어머니 돈인데. 어머니 돈?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돈 아니야? 미리 받는 거지. 그 순간 순덕의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야, 이런 얘기 그만하자. 민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현실을 봐야지.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소연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잖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야.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른다고? 순덕은 충격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자신의 죽음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현실이야, 현실. 75살이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순덕의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설득하고 부동산 알아보고. 알았어. 민호의 대답이 체념에 가득 차 있었어요. 순덕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방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귓가에서 소연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짐, 창피해.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잖아. 40년 미용사 인생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 몰랐어요. 자식을 위해 살아온 75년이 이렇게 초라한 것이었나요? 순덕의 베개가 눈물로 젖어갔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말이에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순한 양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순덕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거실로 나가니 지훈이가 바닥에 앉아 레고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9살짜리의 작은 손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뭐 만드는 거야? 순덕이 다가가며 물었어요. 손자를 보면 그나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집이요, 할머니, 아주 큰 집.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맑은 미소에 순덕의 얼굴에도 저절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 우리 지훈이가 참 잘 만들었다. 순덕은 지훈 옆에 앉았어요. 어린 손자와 함께 있으면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만들어요. 그래, 할머니도 도와줄게. 순덕이 블록 하나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언제 강남 가요? 지훈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순덕의 손이 멈췄어요. 강남? 강남이 뭔데, 지훈아? 엄마가 그랬는데요. 우리 곧 강남에 있는 아주 큰 집으로 이사 간대요. 지훈의 목소리가 신이 나 있었어요. 하지만 순덕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지훈에게까지 말해둔 것이었나요? 그래, 엄마가 그런 말씀하셨어? 순덕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그리고요, 할머니 집 팔아서 가는 거래요. 그 순간 순덕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할머니 집을 판다고?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떠들었어요. 그 맑은 목소리가 순덕에게는 칼날처럼 아팠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는데?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사셔야 해요. 엄마가 그랬어요. 지훈의 대답이 태연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순덕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9살짜리 아이에게까지 할머니를 버리는 계획을 설명해뒀다니. 할머니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작은 집에서 사셔야 한대요. 그 말이 순덕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어요. 돈이 별로 없다고? 40년 동안 미용실을 하며 모은 돈이 별로 없다는 말인가요? 이 집을 사고 아들을 키우고 학비를 대주고 난 후에 남은 2천만 원이 별로 없는 돈이라는 건가요? 엄마가 할머니는 이제 늙으셨으니까 조용한 곳에서 쉬셔야 한대요. 지훈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늙었으니까 조용한 곳에서? 그게 요양원을 말하는 건가요? 순덕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지훈이 순덕의 눈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할머니 안 울어. 그냥 눈이 좀 따가워서. 순덕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 아픈 거예요? 아니야, 지훈아, 할머니 괜찮아. 그런데 할머니, 진짜 언제 이사 가요?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지훈의 들뜬 목소리가 순덕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손자조차 할머니와 헤어지는 걸 기대하고 있다니? 엄마가 그랬는데 강남 집은 아주 커서 제 방도 훨씬 클 거래요. 지훈이 양팔을 벌리며 크기를 표현했어요. 순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지훈아, 할머니 잠깐 방에 들어갈게. 네, 할머니. 지훈은 다시 블록 쌓기에 집중했어요. 할머니의 아픔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휘청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주저앉자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아이의 입을 통해 들은 진실이 더욱 잔혹했어요. 어른들의 계산적인 대화도 아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가 전하는 현실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순덕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40년 미용사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어요. 자식을 위해 살아온 75년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아,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강남 이사 이야기 했어요. 뭐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소연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어요. 왜요? 비밀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놀라실 수 있으니까. 소연이 서둘러 변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숨기려고 하다니 이미 모든 게 다 들렸는데 말이에요. 지훈아, 앞으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알겠지? 네, 엄마. 지훈의 목소리가 시무룩해졌어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저 하늘처럼 자신도 멀리 떠나고 싶었어요. 이 집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분노였어요. 40년 동안 참고 살아온 순덕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까지 이용해서 자신을 내쫓으려는 이들에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순덕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미용실 단골 고객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었어요. 이제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순덕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순덕의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계획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가 온몸에 퍼져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소연이 순덕이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지훈이의 실수 때문인지 평소보다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친구 만나러 가려고 순덕은 간단히 대답했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밖에서 먹을 거야. 신경 쓰지 마. 순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소연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순덕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하지만 순덕은 아무렇지 않은 척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동네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40년 미용실 생활 중 가장 믿을 만한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네 세탁소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순덕이 아니야. 세탁물을 정리하던 옥분이 순덕을 보고 반갑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순덕의 어두운 표정을 보자 금세 걱정스러운 얼굴로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옥분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친구 앞에서는 억지로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옥분은 재빨리 세탁소 문을 잠그고 순덕을 안쪽으로 데려갔어요. 자, 앉아.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순덕은 지난 며칠간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소연의 차가운 말들, 밤중에 들은 충격적인 대화, 그리고 지훈이의 천진난만한 폭탄 발언까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옥분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뭐라고 그런 개 같은 놈들이. 옥분이 테이블을 쾅 치며 소리쳤어요. 40년 고생해서 모은 돈을 더러운 돈이라고? 미용사가 창피하다고? 옥분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순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친구 앞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옥분아,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울지 마, 순덕아. 울 때가 아니야. 옥분이 순덕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그놈들한테 제대로 보여줘야 해. 40년 미용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야. 옥분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우리한테 뭐가 있는지 알아? 사람이 있잖아. 순덕이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 40년 동안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은행 지점장 부인, 변호사 사모, 부동산업자들 다 네 손을 거쳐간 사람들이야. 옥분의 말에 순덕의 눈이 커졌어요. 그랬어요. 40년 미용실 생활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특히 은행 지점장 부인, 기억하지? 매주 파마하러 오던 분. 응, 기억해. 그분 남편이 은행 지점장이야. 그리고 정수기는 변호사 사모고. 옥분이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영자는 부동산업자 아내잖아. 다들 네가 정성스럽게 머리 해준 사람들이야. 순덕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 엄청났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옥분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집 팔기 법적 절차, 모든 걸 비밀리에 처리할 수 있어. 순덕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해. 너 치매 연기하는 거야. 옥분이 무릎을 탁 쳤어요. 건망증 심해지는 척하고 중요한 서류들 어디 뒀는지 모르는 척하고. 순덕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러면서 뒤로는 모든 걸 준비하는 거지? 정말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40년 동안 온갖 손님들 상대하면서 연기 못 해본 게 뭐가 있어? 옥분이 순덕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놈들이 할머니를 바보로 보는 만큼 우리도 그들을 속여주는 거야. 순덕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락을 취하지? 내가 도와줄게. 나도 그 사람들 알잖아. 옥분이 활짝 웃었어요. 특히 영자한테는 내가 직접 말할게. 집 매매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두 사람은 오후 내내 작전을 세웠어요. 은행 지점장 부인을 통해 비밀 계좌를 만들고 정수기를 통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영자를 통해 집 매매를 진행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순덕아, 가장 중요한 건 연기야. 옥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부터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힘없고 건망증 심하고 의존적인 할머니.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할 수 있어. 그래, 그 정신이야. 해가 저물 무렵 순덕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소연이 거실에서 나와 물었어요. 어디였지? 순덕이 일부러 헷갈리는 척 했어요. 아, 친구 만났어. 소연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뭐가? 순덕이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녁 드세요. 그날 밤 순덕은 침대에 누워 미소 지었어요. 40년 미용사 인생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순덕은 옥분과 함께 세운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 부인 은혜를 통해 비밀 계좌를 만들고 변호사 사모 정수기를 통해 법적 절차를 준비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연기였어요. 순덕은 집에서 점점 더 건망증이 심한 할머니로 변해갔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통장을 찾지 못하겠다고 헤매고 방금 전에 한 말을 다시 물어보기도 했어요. 민호와 소연은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점점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늙으셨네. 소연이 민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순덕은 들었어요. 그 말에는 동정이 아닌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력한 할머니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아침 순덕은 마침내 결정적인 카드를 꺼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식탁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순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소연아, 할머니가 너희들한테 줄 게 있어. 두 사람의 눈이 번뜩였어요. 특히 소연의 표정에서 기대감이 역력했습니다. 순덕은 가방에서 은행 봉투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1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소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미용실 정리한 돈 중에서 너희들 주려고 떼어뒀어? 순덕은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너희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순간 소연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80도 변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소연이 벌떡 일어나더니 순덕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뜨거운지 화상을 입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받아요? 정말 죄송해요. 입으로는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소연의 눈은 이미 돈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순덕은 그 모든 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요즘 힘든 거 아시고, 그럼 아들아, 할머니가 모르겠니? 순덕의 목소리에는 진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소연이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가더니 접시와 컵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어머님, 제가 특별한 아침 준비해 드릴게요.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차갑기만 했던 그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해졌습니다. 순덕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돈 한 뭉치로 이렇게 쉽게 변하는 사람들이라니? 하지만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날부터 소연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순덕의 어깨를 주무르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심지어 발 마사지까지 해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어머님, 불편한 거 없으세요? 어머님, 제가 뭐 해드릴까요? 순덕은 그때마다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1천만 원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더욱 가증스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저녁이었어요. 순덕은 또다시 거실에서 잠든 척하며 안방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완전히 우리 편이 된 것 같아. 소연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게, 1천만 원에 이렇게 변하실 줄 몰랐네. 민호의 대답에도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이제 집문서만 찾으면 돼. 어머니 건망증도 심해지는 것 같고. 순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집문서를 찾겠다고?
이미 옥분을 통해 안전한 곳에 보관해둔 상태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통장도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던데 그것도 찾아야지. 2천만 원 나머지도 받아내야 하고. 소연의 목소리가 탐욕스러웠어요. 나머지 돈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요즘 많이 늙으신 것 같아. 가끔 방금 전 일도 기억 못 하시잖아. 그래서 더 좋은 거야. 이제 우리 말 잘 들으실 거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순덕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더 많은 걸 빼앗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제 슬슬 강남 아파트 알아보자. 어머니가 이 상태면 금방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이번 주말에 가봐야겠어. 소연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은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곧 끝날 거예요. 이들의 탐욕스러운 꿈이 산산조각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순덕은 핸드폰을 꺼내 옥분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만나자. 마지막 준비할 시간이야.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이제 정말 끝장을 보자. 순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1천만 원으로 완전히 속아 넘어간 이들에게 진짜 현실을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순덕의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아침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민호와 소연이 강남 아파트 보러 나간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나갔다 올게요. 소연이 평소보다 화사한 옷을 입고 현관에서 소리쳤어요.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응, 다녀와라.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힘없이 손을 흔들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지훈이도 함께 갈게요. 새집 구경시켜주려고요. 민호가 덧붙였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은 잠시 기다렸다가 창문으로 그들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일어났어요. 더 이상 힘없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순덕의 눈빛이 번뜩이며 살아났어요. 핸드폰을 꺼내 옥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분아, 지금이야. 알았어. 모든 준비 끝났어. 은혜도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고 영자도 부동산에서 기다리고 있어. 옥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정수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 준비해놨어. 오늘 하루면 모든 게 끝나. 순덕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침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순덕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평소 입던 낡은 옷 대신 깔끔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40년 미용사의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어요. 순덕 씨, 오셨네요. 은혜가 순덕을 반갑게 맞았어요. 은행 지점장 부인이자 40년간 단골이었던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계좌이체 준비 다 됐어요. 집 매매 대금 21억 5천만 원, 새 아파트 계약금까지 모든 처리가 가능해요. 순덕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 은혜야. 40년 동안 네 머리 해준 보람이 있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나쁜 자식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죠. 은혜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은행 업무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비밀 계좌에서 새 계좌로 모든 돈이 이동됐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이었어요. 사장님, 정말 오셨네요. 영자가 활짝 웃으며 순덕을 맞았어요. 계약서 다 준비됐어요. 현금 매수자도 이미 확정됐고요. 영자는 서류 뭉치를 순덕 앞에 펼쳐 놓았어요. 이분이 매수자세요. 현금 21억 5천만 원에 즉시 거래 원하시는 분이에요. 낯선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집 감사합니다. 순덕은 차근차근 계약서를 읽어봤어요. 40년 미용실 운영하며 각종 계약서를 봐온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이순덕, 자신의 이름을 쓰는 순간 40년간 살던 집이 완전히 남의 것이 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잔금 이체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영자가 휴대폰으로 은행에 연락했어요. 몇 분 후 순덕의 계좌에 21억 5천만 원이 입금됐다는 문자가 왔어요. 정말이었어요. 40년의 삶이 숫자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목적지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언니, 고생하셨어요. 정숙이 순덕을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상속 포기 각서, 증여 철회 관련 서류 모두 준비됐어요. 정숙은 법적 서류들을 하나씩 설명해줬어요. 이걸로 아들한테 물려줄 재산은 완전히 없어져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요. 순덕은 차분히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이건 새 아파트 계약서예요. 15평 신축 아파트, 주택연금 신청도 함께 처리했어요. 순덕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준비된 것입니다. 이제 매달 주택연금 300만 원씩 나와요. 넉넉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정숙의 말에 순덕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마지막으로 새 아파트에 가서 열쇠를 받았어요. 15평이지만 깔끔하고 햇볕이 잘 드는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순덕아. 오뿐이 순덕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40년 고생 끝나고 이제 진짜 내 삶 사는 거야.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동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순덕은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민호와 소연에게 보낼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민호야, 소연아, 40년 미용사 인생을 더러운 돈이라고 했지? 나를 짐이라고 했고 창피하다고 했지? 집을 팔아서 강남 가고 나는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이제 너희 뜻대로 해줄게. 집은 정말 팔았어. 21억 5천만 원에. 하지만 그 돈은 너희가 받을 수 없어. 나는 새 집에서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살 거야. 4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산 내 인생, 이제 끝이야. 미용사가 뭐가 창피해? 40년 동안 정직하게 번 돈이 뭐가 더러워. 너희가 진짜 더러운 거야. 어머니한테 손 벌리면서 뒤에서 욕하는 게 더러운 거야. 40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순덕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옛집 현관문에 붙여달라고 영자에게 부탁했어요. 도어록도 오늘 바꿔드릴게요. 영자가 확인해줬어요. 법원 공문도 오늘 밤에 붙일 예정이고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순덕은 새집 침대에 누웠어요. 75년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강남 구경을 마치고 돌아올 그들의 얼굴이 눈에 선했어요. 바뀐 도어록, 법원 공문, 그리고 편지,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을 그 순간 말이에요. 순덕은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는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민호 가족이 강남 아파트 구경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순덕은 새 아파트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옥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순덕아, 지금 너희 집 앞이야. 완전 난리가 났어. 옥분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민호 가족이 방금 도착했는데 문이 안 열린다고 난리치고 있어. 도어록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 순덕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법원 공문 보고는 소연이 완전히 미쳤어. 소리 지르면서 난리야. 지훈이는 어때? 아이는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울고 있어. 순덕의 가슴이 한순간 아팠어요. 손자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설명해 주더라고. 할머니가 집 팔고 이사 갔다고. 그랬구나. 민호는 계속 너한테 전화 걸고 있어. 당연히 안 받지? 순덕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40통이 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쏟아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제발 전화 받으세요. 어머니 농담이죠? 순덕은 모든 문자를 삭제했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순덕은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옥분이 자주 놀러 왔어요. 순덕아, 민호 가족 어떻게 됐는지 알아? 옥분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순덕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궁금하지 않아? 1천만 원으로 어떻게 사는지. 그건 걔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순덕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정도 원망도 없었어요. 완전히 남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들었는데 민호가 회사에서 잘렸대. 옥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회사 돈을 메꾸려던 거였나 봐. 횡령이 발각됐대. 순덕은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소연은 이혼하고 친정으로 들어갔대. 지훈이만 두고. 그 말에 순덕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지훈이가 혼자 남겨졌다니. 지훈이는 괜찮을까? 민호가 키우고 있긴 한데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사는 것 같아. 순덕은 잠시 침묵했어요. 손자에 대한 걱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것도 민호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순덕은 동네 실버센터에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75세의 배우는 첫 수영이었습니다. 할머니, 잘하시네요. 젊은 강사가 칭찬해 줬어요. 40년 동안 미용실 하면서 손님들 머리 감겨줘서 물이 익숙해요. 순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미용사 경력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옥분과 함께 카페에 앉았어요. 순덕아, 여행 가지 않을래? 옥분이 여행 잡지를 펼쳐 보였어요. 제주도 어때? 한라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순덕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네. 언제 가?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다음 주 가자. 빨리 가고 싶어. 순덕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어린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어디 있어요? 보고 싶어요. 지훈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순덕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지훈아, 할머니, 다시 같이 살 수 없어요? 아빠랑 둘이 사는 거 무서워요. 순덕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순덕은 말문이 막혔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예쁜 선물 하나 보내줄게. 그리고 가끔 전화하자. 할머니 집 주소 알려주세요. 편지 쓸게요. 순덕은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새 아파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알겠지? 네, 할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지훈이는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순덕은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수영도 제법 할 수 있게 됐고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옥분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이 새집 벽을 장식했어요. 순덕아, 정말 젊어졌다. 옥분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그런가? 응, 40년 동안 못 본 표정이야. 진짜 행복해 보여. 순덕은 거울을 봤어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활기가 돌고 눈빛이 밝아졌어요. 이게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나 봐요. 순덕아, 후회 없어?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혀.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 순덕의 대답은 확신에 가득 찬 것이었어요. 4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나를 위해 살 차례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순덕의 새로운 인생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75세에 시작하는 진짜 인생.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었어요.